안녕하십니까, 이문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문장 귀결절에 must defend에 있는 mus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ust와 같은 것들을 보통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조동사는 별도의 품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부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요소들을 이 동사에 덧붙여서 동사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사에 덧붙여서, 특히 앞부분에 덧붙여서 동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조동사입니다. 먼저 다시 동사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문장의 위치상으로는 첫 번째로 나오는 독립된 명사 다음에 그 문장의 사실상의 문법적으로 두 번째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치에 와서 문장의 오문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술부 구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술부의 패턴의 기본 패턴을 정해줍니다. 1형식으로 쓸지 2형식으로 쓸지 3형식으로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목적어에 대트절이 올 수 있는지 의문사절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목적 보어에 만일에 동사 형태의 서술부 구조가 또 온다면 원형 부정사로 써야 될지 투부정사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이 동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패턴을 결정해 주지만 주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동작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낼 때에 첫째, 이 동사가 문장 전체에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절, 주절의 동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시제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동사의 변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그 문장의 동작이 일어나는 그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동사 자체의 변화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사 자체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완료 시제라든가 진행형 시제라든가 미래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또 다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조동사로 쓰기 위한 특별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조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인데 마치 조동사처럼 사용되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걸 준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조동사를 별도로 이해를 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래 조동사는 그 자체에 또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뭔가를 표현할 때에 원래의 조동사는 너무 딱딱하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죄를 쓰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인들도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확한 그 용법을 맞추어서 쓰더라도 읽는 사람이 그 정확한 용법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맥 파악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또 너무 까다로우면 지역마다 또 언어 패턴에 따라서 이 착오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동사를 가지고 그거를 마치 조동사처럼 쓸 때에는 그 까다로운 것들이 사라지면서 매우 명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 뭐 할 거야 할 때 will 하고 be 동사와 go 동사를 써서 be going to, I'm going to 라고 할 때에는 좀 더 분명하거든요. 진행형 시제여서. 또 will을 써서 나는 원한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원한다라는 동사 want를 가지고서 want to 부정사 이렇게 쓸 때에 이 듣는 사람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must 같은 경우 해야만 한다 할 때
이 must는 또 과거형이 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have to라고 하는 어구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면 have는 일반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가 있어요. had. 그래서 had to 쓰면은 must의 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함들을 보완하기 위하고 쓰기 편하고 정확해지니까 준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됩니다. 몰랐을 때에는 그냥 외우지만 개념을 머릿속에서 분명히 하면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동사와 준조동사가 머릿속에서 개념이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준조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원조동사를 쓰면서 뭘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의 조동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can, will, shall, 뭐 would, should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의 이 조동사는 크게 조동사, 다시 두 가지 내용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준조동사에 없는 것이 조동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일반 조동사로 쓸 때와 화법 조동사로 쓸 때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동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맨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조동사를 배울 때 can은 할 수 있다. will은 뭐뭐 할 거다. may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may는 추측, 가능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그 뜻으로 쓰는 걸 일반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화법 조동사는 뭐냐면 일반 조동사의 뜻을 좀 벗어나요. 말하는 사람 혹은 문장 주어의 태도, 특히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뜰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즉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단정을 하는 경우와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 표현하는 게 영어에서는 화법 조동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이 돼요. can이나 may를 썼을 경우 이 경우 똑같아요. 왜? 태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can이 가능성이고 may가 추측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골라서 쓴 경우가 아니거든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뜰 수 있을 거야. 뜰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화법 조동사로 쓸 때에는 기본이 뭐냐면 can이나 may나 will이나 뜻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기본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러면 이 태도는 그 문장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이냐, 100%냐, 맞을 가능성이 50%냐, 70%냐에 따라서 조동사를 바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 할 때 그 명령을 듣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에 따라 조동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도 상급자고 너에게 분명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을 네가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처벌할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위관계, 권한관계상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명령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를 기필코 처벌하고 말 거야 라고 할 때 must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must 할 때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원형조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사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진술만 딱 하면은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난 너를 처벌할 거야. 이게 must예요. 이게 말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you should 하게 될 경우에는 난 널 처벌할 건 아니야. 왜? 처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화가 닥쳐. 이건 내가 너한테 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한테 이거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제발 좀 공부 좀 해. 이번에 공부 안 해서 낙제되면 넌 완전히 퇴학이야. 내가 너를 퇴학시키는 게 아니라 규칙상 어쩔 수 없고 나는 너에게 뭐 인사처벌권이라든가 뭐 학생의 징계 회부권이 없어. 그러나
학생처에서 그리고 교수가 너의 담당 교수가 너를 퇴학 처리할 거야. 난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공부해야 돼. 이런 태도 아니면 제안을 해서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아. B안보다는 이 A안이 더 나아. 이게 하는 게 더 좋을걸? 그러니까 you'd better, you had bett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저거보다 이게 더 나아. 이게 무슨 강압적인 명령도 아니고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화가 닥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보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에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 지금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되죠. 즉 이 태도를 표현해 주기 위하여 이 쓰는 것이 화법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나오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 조동사를 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문맥에서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문맥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사용되는 패턴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may, will, can은 중학교 단계에서 처음 배울 때는 일반 조동사 용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문 배우면 이제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받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의지로 이 명령을 주는가, 그 다음에 명령받는 사람의 그 상황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를 그 스토리에서 본문의 스토리에서 찾아서 키는데 그때 사전을 전부 다 비교해서 찾아보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조동사가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훈련이 한 2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 작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단어 뜻을 외우면 죽었다깨도 이 조동사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익혀야 될 것이 또 전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그 명사와 더불어서 하나의 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전치사가 왜 오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명사가 이 문장에서는 명사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부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명사를 써야 되는데 부사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그 명사가 그 문장에 오지 않으면 이 전치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치사는 그 명사와 덧붙여서 어떤 부사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부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사가 어떤 개념들의 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넓은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부사.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사 개념들. 그게 장방시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 어디에, 방법, 어떻게, 시간, 언제, 그 다음에 왜, 뭐 이렇게 개념들로 어떤 부분에서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핵심 단어는 항상 동사 아니면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도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때는 부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 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명사라면 그 앞에 오는 부사는 몇 가지 패턴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동사 때문에 이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에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전치사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사는 어떤 명사를 지금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명사를 불러왔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 동사는 그 명사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서 받아야 돼요. 그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서 이 동사가 받아야 돼요. 그거 누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이 전치사는 동사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동사 자체가 그냥 사용되지 않고 굳이 어떤 전치사를 불러서 그 다음에 그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야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일 쉬운 이해는
이 동사가 본래의 기본적인 뜻에서 바뀌는 겁니다.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ait 동사, 기다리다, wait 동사에서, 그러면 wait는 기본적인 의미가 기다리다니까 항상 기다린다라고 쓸 때는 원래 패턴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wait를 시중들다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기다리다와 시중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가보면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겠지만, 뭔가 통하는 맥락이 있겠지만, 그냥 시중들다라고 하는 거를 서브를 쓰지 웨이트를 쓴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서브라는 서빙 할 때 서브를 쓰지를 않고 웨이트를 써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시중들다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웨이트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명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뒤에다 목적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웨이트가 at이라고 하는 전체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at 플러스 명사 해서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웨이트 자동사 플러스 at 해서 한 덩어리, 웨이트 at이 한 덩어리가 돼서 타동사 serve하고 똑같은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at은 어떤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 at 뭐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 뒤에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앞에 동사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wait at 같은 경우에는 같은 at이라 할지라도 자동사 wait,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의 자동사하고 붙어가지고 이 자동사라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서빙한다, 시중든다라고 하는 뜻의 타동사 서브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경우는 이 동사를 공부하면서 at을 공부를 해야 돼요. wait at, wait for, wait to, 다 이게 뜻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온 것일까, 앞에 있는 동사 때문에 온 것일까 고민을 해봐야 이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고 문장이 이게 몇 형식이냐라고 덩어리 지는 것은 그 초보 단계고, 조금 더 나가면 문장의 각 요소들이 여기 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개념이 잡힐 때에 비로소 문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must를 보면, 그러니까 must는 지금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주어 we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 become이라고 하는 계열의 동사가 오지 않았어요. 뭐 해야 된다는 동작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뭐심에 틀림이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이고, 명령문 중에서도 우리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let's라고 하는 개념이죠. let's 뭐뭐 하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큰일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덧붙이기 위하여 must를 썼습니다. 문법책만 보면 이런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감각을 키우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될 경우, 앞에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언어학자가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문학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이 주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표출하는 데에 필요한 패턴들은 이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반부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이 분석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의 언어 패턴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본론 부분에 가서는 이 패턴이 반복이 돼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come to believe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if절이 나왔으니까 이건 부사절로 시작하고 마침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if절의 동사 come to believe, 뭐부터 봐야 돼요? 이 시제, come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느냐. 왜 현재예요? 그러니까 왜 현재 시제로 봐야 되느냐 따지면, 이 문장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뭐 today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단의 맥락도 여전히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것을 말하고 있는 문장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먼저
주절의 동사부터 봐야 돼요. 눈으로 쑥 훑었을 때 주절의 then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자가 then을 써준 이유는 이게 좀 길잖아. 그러니까 이 then을 딱 보면 이게 주절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would keep, would keep이 나왔네? 그러면 이게 만일 가정법 과거의 주결절이면 그러면은 저기도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는데 저 common 과거가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그냥 현재구나. 그러면 이거는 가정문이 아니라 조건문, 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이 많이 헷갈릴 때에는 모든 가정법의 기본 내용을 다 열거해 놓고 그걸 쭉 훑어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이거 외워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가정법의 여러 변화와 문법 사항들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해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다 빼버려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나만 남는 건 뭐냐면 if 절과 그 다음에 주절 즉 귀결절 속에 동사 시제가 현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를 쓰고 있느냐, 혹은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거를 그냥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룰 때에 if절은 대개의 경우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틀렸네 그러면 바로 잡기 쉬운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확실치 않으면 끝까지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애를 쓰는 건 뭐냐면 맞는 게 뭐냐일 뿐만 아니라 틀렸을 때 결국은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하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 확실해지면 그거를 맞는 게 뭐지라고 하는 걸 찾기는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겁니다. 애매해서 내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가정법에 관한 모든 문법 사실을 쫙 깔아놓고서 다 점검해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럴 때는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켜해 봐야 되는데 if 절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if 절은 현재 사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현재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장 속에서 이 저자가 부사라든가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죠.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여기서 then 앞에서 끊어서 if 절이 어떻게 됐느냐? We come to believe. 이 come to는 become이야. 그러니까 믿게 된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 뭐라는 사실을 믿어요? 포뮬라, 공식. 어떤 공식? Justification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because of Christ alone. 지금 몇 개의 덩어리가 있죠. Justification을 명사로 놓고 형용사를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because of Christ alone 이렇게 5 솔라 가운데 3개를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 모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뒤에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because of Christ alone 이렇게 3개의 솔라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콤마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여기는 아무런 콤마도 없이 다 이어붙였으니까 되는 대로 앞에서부터 보면 justification, 일반적 표현에 의하면 justification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어려운 말로 칭의. by grace alone,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through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because of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가 일부러 말미암는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말미암는의 가장 일반적인 번역어가 통하여라는 말인데 by나 because of를 말미암아라는 원인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그냥 살려주면 오직 은혜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justification의 행위 주체가 grace라는 거예요. through는 그 내용을 통하여, 혹은 이게 수도관과 같은 파이프와 같은 도구라는 겁니다. because of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근데 이것은 그 전치사들의
특수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밀한 용법들을 그렇게 따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원인의 특수성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미암아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공식은 is no longer 더 이상 adequate 적절하지 않다 혹은 근본적이지 않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데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for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에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위한이라고 그대로 for의 뜻을 살려줄 수도 있죠. 기독교적 메시지를 드러내기 내는 데에 더 이상 적절치 않다 혹은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또 보니까 내용상 think하고 같은 의미가 되지요. 그러니까 believe가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전부 이거 믿음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영미권 신자들 경우에도 이 believe를 think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think하고 어떻게 하느냐? 초보자는 해보면 알아요. 번역해보고 대입하고 think로 바꿔놓고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건 think의 뜻으로도 썼구나. 그래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해봐야 돼요. 이걸 해보면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동의어, 반의어를 갖다가 쓰는 원리들을 터득하게 돼요. 이 문어체에서는 특히 그걸 중시하거든요. 문어체는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예요. 그랬을 때 그가 다양한 단어들을 교대로 쓰는데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자신감이 없이는 동의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런 실력을 내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모험을 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주제를 다뤄보면 오직 영적인 자신감, pride, 자신감이 keep us from ing 위에 있죠. keep from ing. keep from ing는 이렇게 ing가 따라왔죠. 몇 형식입니까?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항상 단어가 특히 동사가 나오면 이거 몇 형식이지? 이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봐야 돼요. 왜? 각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그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문장을 볼 때 뭐를 봐요? 구조. 구조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동사의 패턴. 이게 문장의 오문형이죠. 근데 이 5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9개에서 32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 29개, 30개도 결국은 오문형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대충 두들겨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 문어체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어체는 책을 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상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전달해서 납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전혀 모르는 독자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전달되는 거냐면 학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한다거나 이런 인문사회학 혹은 철학의 전공서적을 읽을 때에 학문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 분야의 내용, 의학이면 의학, 법학이면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거기에 어떤 개념들을 담아서 연관지어서 어떤 그 학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기본은 딱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됐는가,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구조 파악과 같이 가는 게 개념 파악이고, 개념과 개념이 묶여졌을 때 어떤 식의 더 큰 개념이 만들어지는가, 중심 개념이 뭔가, 보조 개념이 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짧은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구조와 개념 파악하는 게 몸에, 그리고 이 사고 구조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이거 지금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keep us from pursuing 이렇게 딱 나왔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 구조가 눈에 탁 보인다면 고민이 안 되겠지만, 이게 구조가 안 잡히고 keep이 뭘까? 이렇게만 딱 돼버리면 빨리 그걸 생각을 차단하고 서술부의 구조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의 첫 질문, 이거 몇 형식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조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사고방식은 그러면 퍼스가 누가 하는 거냐, 킵의 주어가 하는 거냐, 어스가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킵의 주어가 하는 일은 킵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킵 프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킵을 할 때 그 킵의 대상이 뭐냐? us예요. 목적어가 pursuing 하는 거를 주어가 keep from을 해요. 그건 뭐냐면 목적어가 pursuing 하는 거를 주어가 가로막아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연관 관계에서 들어가는 from은 뭐냐라고 할 때, 이번엔 전치사 from을 찾아서 쭉 분석을 해볼 때, 제거, 박탈, 분리, 제거, 분리, 박탈의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 from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전체 from 중에 us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pursuing 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 동작과 이 행위자를 분리시켜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keep 앞에 무생물일 경우에는 행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생물일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고 us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원인 때문에 단념을 하거나 방해받아서 못하게 된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킵의 주어가 이게 생물체냐 무생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이런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초보 때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무생물 주어가, 킵의 주어가 무생물이면 저것 때문에 us는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고, 킵의 주어가 생물이고 인격체라면 그 주어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퍼스윙을 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자, 킵의 주어가 only spiritual pride, 오로지 영적인 내면적인 자신감만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일단 would는 뒤에 하고 from부터 뭘 하지 못하게 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추적을 뭘? 추구를 뭐를? common 공통적인, evangelistic 복음주의적이고, missionary 선교적인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would는 이 would를 안 쓰고 생략해버리고 바로 pride keep 하게 되면 이거를 직설법의 서술문이지 않습니까? 직설법의 서술문이에요. 이 would는 가정법 귀결절의 형태인데, 근데 여기서 가정문은 아니에요. 왜? if절에 come to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실성이 있으면 직설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직설법으로 가지 않고 would를 썼느냐 할 때,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현실성이 있느냐 비현실적이냐 상상만 그런 거냐라고 하는 점이라면 if절에서
직설법 현재 시제를 쓴 뒤에 나오는 귀결절에서 우드가 나오는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지 비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뭐냐면 단정은 못하겠다. 꼭 그렇게 된다라고 내가 단언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연관되는 개념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